네, 인사드리기 전에 안내사항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GV 행사는 부산시와 감염내과 전문의가 포함된 방역 자문위원 확인을 받아 마스크를 벗고 GV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님께서 마스크 벗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GV 본격적으로 진행할 텐데요.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전해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빛나는 순간을 연출한 소준문 감독입니다. 네, 이른 아침이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순간 출연한 고두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독님 말씀 맞다나 정말 요즘 너무 힘든 시절인데 이렇게 많이 오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순간에서 경원 역할을 맡은 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영화제가 축소되어가지고 표 예매하시기 힘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는 앉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창 보자마자 저도 꼭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바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두심 배우님, 네, 일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로맨스를 도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나간 걸 관객분들께서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촬영을 해보신 소감이 어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에 안 차게 해가지고요. 여배우가 정말 이 나이 되도록 멜로물에 그렇게 갈증을 느꼈었는데 그냥 맛만 보여줘가지고 안 하니 그래도 안 하느니 보다는 낫겠죠. 아주 좋았어요.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사실은 한국 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로맨스 관계 설정이기는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른바 저희가 통상 미디어에서 포장하는 되게 트렌디한 사랑의 감정 말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다채로우니까요. 그런 작품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관련해서 로맨스 연기를 상대 역을 맡아주셨던 지현우 배우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저는 하도 대본을 많이 보고 많이 촬영을 했어서 또 영상도 어느 정도는 살짝 봤었는데 이렇게 또 극장에서 보니까 몰입이 너무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안정적인 호흡을 주셔서 제가 좀 다른 로맨스랑은 조금 다른 호흡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보면서 되게 찡하고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소주문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떠날 수 없는 해녀의 운명, 그렇게 해서 같이 떠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영화의 결론인데 혹시 다른 결말이나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를 하셨다면 어떤 대안 후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냥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멀고도 되게 가까운 그러면서 되게 다른 어떤 정서들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직접 제주도에 가서
뵀던 그 제주도 해녀분들 말씀도 뭔가 그 해녀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택이라는 것보다도 운명지어진 어떤 삶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결론은 바다에 남아야 되는, 그게 어떤 단순히 그 남녀 사이의 어떤 이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익숙한 사랑의 이별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떠나 보내도 저는 이것도 해피엔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다른 대안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 저희 영화에 나오시는 해녀분들이 진짜 해녀분이시거든요. 저희 촬영지에 계시는 진짜 해녀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분들 말씀도 거의 100이면 100, 우리는 바다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뭐 이런 거고, 저희가 촬영 때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해녀 선생님들을 그 고무옷을 입으신 채로 좀 대기를 시켰거든요. 왜냐면 다른 촬영도 해야 되고 해서. 근데 물에 들어가 주세요 하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 그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들어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해녀는 어쨌든 바다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어떤 되게 숙명적인 거를 그 어떤 순간에서 또 이렇게 보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해녀분 말씀이 나온 김에 질문에도 있고 해서 고두심 배우님께서는 실제 영화에서 보면은 뭐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 물속 연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보여졌는데 뭐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혹은 뭐 다른 연기와 비교해서 좀 뭔가 고생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 물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행동이 굉장히 어려움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해녀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어머니가 해녀 생활을 했던 집이 아니라서 그거를 가까이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늘상 그래도 어떤 간격을 두고는 항상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와서 살 때도 또 내려가면 어머니 손을 잡고 그 해녀 삼촌들이 나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그 고구마를 삶아서 간다든지 빵을 쪄서 간다든지 뜨겁게 이렇게 보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움막에 가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해녀 삼촌들이 물질하고 나오면 굉장히 배고파 하셔요. 그래서 그때 그 표정들 하며 그런 것은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도움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영화 자체도 감독님이 저하고 하자고 했을 때 운명적으로 이 영화는 그 어떤 배우보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런 기대 속에서 시작을 했던 영화고, 그 누구보다도 그래도 내가 더 표현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 그 숨비 소리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그 소리거든요. 그거는 정말 어떤 악기로도 참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그 악기 중에 아쟁 악기의 소리에 준하다라고나 할 수 있을 그렇게 아픈 그런 소리라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러 오면서 자라온 그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은 받았지만, 제가 수영을 잘한다든지 그 해녀 영화 이거 두 번째거든요. 사실 그 옛날에 그 전도연 씨하고 그 인어공주 그 영화도 제주도에서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제주도 바닥에서는 못 찍었어요. 그리고 저 동남아 쪽에 그 바다가 뒤집혀가지고 카메라 이게 뿌예가지고 안 보여서 동남아 다른 쪽에 가서 찍기는 했지만, 그때도 사실 그때보다는 굉장히 깊숙하게 좀 많은 연습량과 해가지고 조금 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물에 들어가는 씬은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그냥 그 딸이 엄마가 옛날에 이런 직업도 가졌었는데 했던 그 시선으로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씬이었기 때문에 그때 간단하기도 했지만 그때 표현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좀 했다고는 보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영화를 하면서 사실 끝 마무리가 아까 그 우리 감독님께서는 전혀 그 다른 예상은 생각 안 하고 쓰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남자를 따라서 갈 수도 있었는데 여전히 아쉬워하는 따라가고도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마무리도 그런 상태도 정말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더 강렬한 멜로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네,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관객분들 중에 지현우 배우님의 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우 배우님 드라마를 준비하실 때 스마일 스티커를 붙이신 것처럼 이번 영화에서 경훈이라는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하트도 보내주시고. 네. 그 제가 이제 다른 전 드라마 할 때 이제 스마일 캐릭터가 나와서 스마일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았었는데 사실 이 드라마는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고 해녀분들을 제가 촬영하기 위해서 간 그 다큐멘터리 PD이기 때문에 직접 해녀분들 그 작업소 저희 영화에 나오는데 작업장 가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감독님이 또 주신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계속 들으면서 어떤 감정일까? 근데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대본을 보고 이럴 수 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지. 근데 관객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감독님 뭐 플레이리스트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뭐 선우정의 뭐 도망가자 뭐 이런 노래나 그리고 조용필 선배님의 뭐 걷고 싶다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대입시켜서 되게 보면은 눈물도 많이 나고 좋더라고요. 네. 네. 그 플레이리스트 이야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감독님께 질문 드리면 그 반편지가 일종의 테마곡처럼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음악을 선정을 할 때 너무 유명한 곡은 살짝 이렇게 몰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피하기도 하는데 혹시나 이 곡을 선곡을 하신 배경이 있으시다면? 네, 그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쓸 때는요, 그 반편지 노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영화에 그 함영미 PD가 계신데 그 함영미 PD가 그 반편지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 시나리오에 넣어보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도 이제 좋아했던 노래긴 한데 다시 들어보니까 굉장히 정서적으로 저희 영화와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빛나는 순간이 사랑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리움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그리움의 정서가 굉장히 진하게 들어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유 가수 그 아이유님이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의 가수긴 하지만 이 정서적으로 전 세대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진 되게 매력적인 가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반편지라는 노래를 넣게 됐고요. 또 우연하게 또 이 반편지를 그 양희은 선생님께서 부르신 적이 있어요, TV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들었을 때 이게 되게 유명한 노래고 뭐 이런 어떤 걸 떠나서 이 영화의 감성을 정말 잘 살려줄 수 있으면 반드시 이 곡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반편지라는 노래를 쓰게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감정적인 연결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저는 네, 반드시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두 배우님께 공통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 제주도의 바다의 의미에서 아픔과 슬픔을 많이 보았다는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작품 빛나는 순간은 사실은 그 로맨스라는 웹피가 있지만 진옥도 그렇고 경운도 그렇고 각자 이 바다 혹은 제주도에 대한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그 사랑이라는 정서도 슬픔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도 저는 좀 봤었는데요. 서로 다른 슬픔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고 준비하면서, 특히나 사실은 이 두 슬픔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와도 기인하는 것 같아서 어떤 준비나 마음가짐이 좀 있었을까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 준비하면서 그 제주도라는 곳이 굉장히 척박하고 동떨어져 있는 세계였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그 아픔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래도 뭔가 생명줄 같은 걸 하나 붙들고, 그 오랏줄 하나 겨우 붙들고 살아오신 우리 윗대 어른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참 나를 위해서 떠날 수도 없게 그냥 올가매져 있는 그런 올가미 속에서 도저히 자기 혼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쭉 살아온 그분들의 그 애환, 그리고 근데 사람은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그 형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것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큰 전제가 또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 여자의 그 감성을 어떤 형태로 변하고 나이가 들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빛, 저는 그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라는 것은 남자들하고 틀린 또 세계에서 그 여자로서 제일 그 정말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그 감성의 그 줄,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그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거, 그거는 뭐 나이하고 뭐하고 아무것도 직업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이 그래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낸다라는 그 자체에다가 무게를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그 제주도 뭐 4.3 사건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책을 통해서 아니면 그 현장을 가서 이제 체험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운을 표현할 때 어쨌든 간에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 그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 또 한 번의 그 사랑이 왔는데, 이 사랑 역시 예감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택시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는 시인이 가장 부담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진옥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바다에서 떨어져서 진옥이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숨빗소리 내뱉으면서 인사를 할 때 그 숨빗소리를 듣는 순간 엄청, 그때 이제 제가 선생님을 손을 잡고, 원래 이제 보통 이제 바스트 찍을 때 그 바다 쪽에 선생님을 제가 가달라고 이렇게 손잡고 선생님 직접 보고 좀 연기를 해야 이게 좀 감정이 좀 잘 잡힐 것 같아서, 근데 다행히 또 선생님이 거기서 또 이렇게 액션하고 모든 걸 다 해주셔서 그렇게
찍으면서 그 씬을 항상 제일 두려워했고 그 씬이 가장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경훈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 그래서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도 웃는 모습으로 안심을 시키면서 조금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포인트로 촬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시간이 엄청 빨리 잘 지나가고 있네요. 질문 많이는 못 드릴 것 같은데 영화에서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그 의미나 뭐 이유에 대해서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네, 되게 인상적인 클로즈업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기억이 바로 딱 드는 것은 진옥의 아픔을 증언하듯이 이렇게 그날의 본인이 아이의 울음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증언 장면은 사실은 제주 4.3 사건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오멜 감독의 지슬 같은 작품으로도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있지만 이런 극영화 안에서 배우의 얼굴을 통해서 증언을 받아들이는데도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해주신 고두심 배우님이 이 작품을 꼭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현우 배우님 같은 경우는 물속에 물질을 하러 들어가는 진옥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눈물이 눈에서 차오르는 장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클로즈업을 그려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의미라고나 할까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고두신 선생님은 제가 이제 캐스팅 할 때도 저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고두심 선생님 아니면 이 영화는 못 찍는다. 왜냐면 저희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그리고 이제 저희 PD님과 이제 기획을 할 때부터 오로지 저는 원픽은 고두심 선생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의 얼굴 자체에서 제주도의 모습이 그려지기를 바랬거든요. 이 영화에서. 저는 그래서 저희 촬영 감독이랑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풍경 샷들을 되게 관광 비디오처럼 찍지 말자. 왜냐면 선생님 자체가 제주도이고 선생님의 얼굴 자체가 풍경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클로즈업들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인터뷰 장면은 원래는 8분짜리 롱테이크였어요. 저희가 이거를 끊지 않고요. 8분을 쭉 찍었어요. 정말 모두가 이제 숨죽이는 상태에서 8분을 쭉 찍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찍으면서 더 고맙고 되게 인상적이고 그랬던 거는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엄청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쓴 시나리오보다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깨알같이 시나리오에 써갖고 저한테도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촬영 때 내가 얘기하겠다. 내가 얘기할 테니까 카메라를 돌려라 해서 저는 선생님 뭘 이렇게 더 하고 싶으신 얘기들을 더 넣으셨는지는 촬영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고 나서는 선생님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쏟아내시는데 그게 되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거기 있었던 저희 스태프들 모두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클로즈업들은 어쨌든 배우들의 얼굴 자체가 이 사람들의 삶의 풍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경험 같은 경우도 같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얼굴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감정들을 좀 더 많이 끌어내고 싶고 그것들을 같이 이 선생님과 지현우 씨의 얼굴 속에서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클로즈업 샷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얼굴에서 많은 것들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외모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온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영화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감독님도 고두심 배우님, 지현우 배우님 작품에 그 남다른 몰입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 인사 말씀의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질문이 아니더라도 몇몇 응원의 글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아까 진옥 삼촌 힘내세요라는 그런 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게 또 사라졌군요. 아무튼 많은 응원의 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영화에서 저희는 진옥이라는 사람과 그 배우 고두심이라는 이 두 인물을 완전히 떼서 볼 수는 없는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이 영화의 매력인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우리 두 배우님께서 관객 여러분께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하시고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영화를 굉장히 힘들게 찍었어요. 제주도라는 곳이 되게 처음에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굉장히 막 혼쭐을 났거든요. 왜냐면 바다도 저희 생각처럼 이렇게 잘 맞지 않았고 또 제주도의 날씨 또한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또 어쨌든 제주도로 이동해서 영화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되게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배우분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저희 고두심 선생님과 이제 지현우 배우님 두 분 다 이제 물에 직접 들어가서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 그걸 견뎌내는 모습에 되게 감동을 받고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저희 제작사인 명필름 에네버 스튜디오 그다음에 저희 PD님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영화가 이렇게 큰 영화가 아닌데 이 작은 영화에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이렇게 저희가 공식적인 상영은 오늘 되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영화의 1호 관객분들이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고두심 배우님과 지현우 배우님 마지막 인사 말씀하실 게 있다면? 제가 먼저. 예.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좀 많은 분들한테 조금 알려지고 그래서 이런 작품도 있구나 꼭 나이를 떠나서 여자는 여자로 봐야 되고 사랑은 사랑으로 좀 보는 시선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또 오늘 보신 소감을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많습니다. 영화 잘 봤다라는 감상과 함께 삼촌님 연기 보면서 눈물 났다, 삼촌님 응원한다 말하는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다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집이 마무리하겠고요. 관객 여러분께서는 게스트분 퇴장이 다 끝날 때까지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